안녕하세요.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, 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우주가 왜 하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그 숨겨진 설계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?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이 레시피는요,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정밀해요. 마치 누군가가 정말 완벽한 비율로 재료들을 딱 섞어 넣은 것 같단 말이죠. 그런데 왜 하필 이 비율일까요? 이게 그냥 우연의 일체일까요? 자, 수십 년간의 관측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재료 목록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. 대략 68%의 암흑 에너지, 그리고 32%의 물질, 뭐 이런 식으로요. 하지만 지금의 표준 우주로는 이 재료들이 왜 이토록 특정하고 이상한 비율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어요. 바로 이 지점이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. 이걸 흔히 우주적 우연의 문제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기적처럼 딱 들어맞는 숫자들인데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죠. 자, 그럼 이 문제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배열 우주론이라는 건요, 정말 급진적이고 새로운 관점인데, 이 이론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기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중력을 만들잖아요. 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? 뭐랄까, 컴퓨터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어떤 물리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연산부하에 불과하다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하늘의 별은 그냥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아니에요. 현실이라는 이 거대한 운영체제에 엄청난 연산량을 요구하는 말 그대로 고도로 집중된 데이터 처리 구역인 셈이죠. 만약에 우주가 정말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총량이 정해져 있어야겠죠.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예산, 일종의 마스터 넘버가 있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배열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 마스터 넘버는 바로 220입니다. 잠깐, 이 숫자를 어디서 그냥 가져온 거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우주가 태어났을 때 첫 빛, 그러니까 빅뱅의 메아리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가장 근본적인 흔적에서 직접 파생된 값입니다. 220을 우주의 총 운영 예산,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220이라는 총 예산이 과연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건데요.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롭습니다. 이 총 예산은요,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텐서 분해라는 피할 수 없는 수학 법칙 때문에 무조건 세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.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대수적 폭력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만큼 시스템 내부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필연적인 분열이라는 뜻입니다. 이 세 가지는 각각 우주라는 시스템의 다른 기능에 해당해요. 첫째는 시스템의 뼈대를 유지하는 비용, 둘째는 현실을 구동하는 처리 능력, 그리고 마지막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폐열이죠.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이론이 220이라는 예산이 이 세 기능에 정확히 얼마씩 배분되는지까지 계산해낸다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항목입니다. 우주라는 구조물의 뼈대를 유지하는 비용, 즉 암흑 에너지죠. 이론에 따르면 총 예산 220 중에서 150.101 단위가 여기에 쓰입니다. 이걸 비율로 따지면 정확히 68.23%가 나와요. 현재 우리가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비율과 소수점 자리까지 거의 똑같죠? 다음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, 즉 물질을 만들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동력입니다. 여기에는 68.2 단위가 할당됩니다. 이게 총 예산의 정확히 31.00%를 차지합니다. 이건 역시 현재 관측된 물질의 비율과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연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, 시스템의 폐열, 즉 복사 에너지입니다. 여기에는 1.699 단위가 할당되는데 이건 전체 예산의 0.77%에 해당합니다. 이 숫자들을 전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정확히 100%가 됩니다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.
이 이론이 그 어떤 임의의 숫자나 보정값,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결과를 맞추려고 사용하는 자유 매개 변수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. 오직 첫 원칙으로부터 우주의 구성 비율 68.23%, 31.00%, 0.77%를 완벽하게 유도해냈다고 주장하는 거죠. 네,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. 오케이, 앞에 두 개는 그렇다 쳐도 저 1.699라는 숫자는 좀 억지 아니야? 그냥 숫자 맞추려고 끼워 넣은 거 아닐까? 바로 이 질문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는 열쇠입니다. 이 마찰값의 진짜 근원은 대체 뭘까요?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평평하고 빳빳한 포장지로 농구공을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애를 써도 주름이나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게 바로 기하학적 마찰입니다.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계산식입니다. 우주의 마찰 개수 값은 우주의 핵심 축 개수인 12와 원의 근본 속성인 파이라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만으로 계산이 됩니다. 12 곱하기 파이 빼기 3.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.699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. 이건 그냥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값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봅시다.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이렇게 단 두 개의 기본 상수로 설명이 된다면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그 함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우리 우주는 그냥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우주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이 살기에 운 좋은 우주에 살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다중우주 같은 복잡한 이론에 기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.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이 우주를 지배하는 수학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던 거죠.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 우리 우주의 코드가 이토록 정밀한 수학적 필연이라면 과연 그 코드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경이로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?